어제 오전 11시경이었죠. 조국 검찰개혁 세부안 발표, 특수부 축소.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셨죠. 우선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당시 과거에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실 때에도 이 내용을 계속 강조하신 바가 있죠.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 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 대구, 광주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준치 않은 3개 청 특별수사부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1973년 대검의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가 되는데요. 그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뭔가 일반 형사합동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이걸 이제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이런 문화를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사 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는데 이 특별수사부가 폐지되는 인천, 수원, 대전, 부산 4개 청에서는 특수부를 형사부로 변경해서 민생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또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통과가 됐죠. 국무회의에 이제 이런 규정 개정안들을 상정했고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 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해서 신속히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권보호 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서 그 규범력 및 실효성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1회 조사는 총 12시간 그거를 이제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또 이제 심야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 부패 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화, 이메일 조사 활용 등을 통해 출석 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그다음에 반복적 출석 요구 제한, 출석 요구 과정을 기록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또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도 있어서 이거를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제. 감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 외부위원 비율을 이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개혁안을 어제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서 중징계 비혐의자의 의원 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고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 부과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모두 대통령령, 시행규칙, 훈련 등을 법제화한 관련한 건데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이게 헌법으로도 이제 당당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검찰을 보면 국민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면서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이제 발표를 또 했습니다. 상명하복이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위에서 그러니까 상에서 명령을 하면 하는 아래는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검찰을 만들어 가는데 구성원들도 뜻과 지혜를 모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검찰 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이번만큼은 이제 본인을 딛고 검찰 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죠. 그래서 뭐 또 이제 좋은 기사가 하나 또 떴는데 불쏘시개로서 36일 장관 조국이 남긴 것 해서 요런 그 소중한이라는 분의 이제 기사가 또 있는데요.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죠. 그래서 이번처럼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차원에서 개혁안이 논의되고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적은 없었죠. 그래서 1.3호 지시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도록 지시한 게 이제 1, 2호 지시였고 3호 지시가 장관, 검찰 구성원과의 대화를 추진한 거였죠. 그래서 그 특수부, 공안부 등 주류가 아닌 형사부, 공판부 등의 비주류 검사들이 주로 개혁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과 검찰개혁위는 조국표 검찰개혁안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고 장관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검찰개혁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에서 6호 지시는 각각 교정, 출입국 외국인, 청소년 보호관찰 등 관련된 내용이고 검찰 중심의 법무부 운영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 관련 제안도 열심히 받으셨죠. 그래서 아무쪼록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을 강조했는데 뭐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검사 내외 파견 최소화 및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이런 여러 가지 연내 추진 과제를 또 발표하셨는데 그 첫 대규모 집회 직후인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 마련을 지시했고 바로 다음날 개혁안을 발표를 했죠. 이외로도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금지, 직접수사 축소 및 전문공보관제 도입 등 개혁안을 내놨는데 10월 7일에 심야조사를 금지한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김경록 PB 그 알릴레오가 나온 그날 11시까지 데리고 있었다는 게 공개가 돼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었죠. 특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바로 다음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래 이제 이걸 발표하시고 2시간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히셨죠. 그리고 물러나시면서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논의 중인 개혁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검찰 개혁안 의결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 반부패 수사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 등으로 규정하는데 기존의 특수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면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오전에 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부 간판이 내려가고 46년을 이어온 검찰의 특수부 명칭도 사라져 반부패 수사부로 바뀌게 됐다고 오늘 통과를 했고 여기 국무회의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김호수 차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오늘 국무회에서 통과가 됐고 수사 대상을 검사장이 이제 배당해 주는 걸 개정해서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특수부는 대통령령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바로 이제 반부패부로 바뀌어서 인원도 축소되고 아까 그 세 개 빼고는 다 폐지가 되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인사이동,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도 실질화하고 그 다음에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도 이제 거의 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외부인 비율을 3분의 2 이상 높이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검찰 내 감찰을 법무부 장관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이게 또 핵심인데 결국엔 이 다음 개혁위원회의 이런 구성원도 모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서 그 화살 다 맞으시면서 검찰과 언론의 실체를 어떻게 보면 만천하에 까발리신 거죠. 조국 전 장관께서. 그래서 국민들의 촛불이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큰 믿음을 들였다고 해서 사퇴를 아마 결심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제 그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당장 조국 장관이 없으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뭐 검찰, 언론 이런 쪽은 뭔 핑계를 댈까요? 여태까지는 기승전 조국이었잖아요. 조국 때문에 뭐다, 조국 때문에 뭐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명분이 없어요. 이제 고스란히 국회로 그 시간이 넘어갔고 저기는 이제 이 여태까지 그렇게 시간을 미루던 거를 이제 그 명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역사를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당장은 체감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진짜 수십 년을 이렇게 학자로서 또 어렸을 때 막 16살에 서울대를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뛰어난 그 머리가 진짜 오랫동안 이걸 준비해 온 분답게 35일 만에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바꿔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그 정부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 밑그림을 다 그려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말 그대로 말씀하셨듯이 불쏘시개의 역할을 제대로 하신 거죠. 이런 와중에 낄낄대는 그런 뭐 기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또 뭐 자칭 우파라고 불리는 그 유튜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건 나무밖에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숲을 보자면 조만간 이제 저쪽은 우는 소리 할 거를 진짜 확신합니다.